하버드라든가 이런 코넬 대학교 이런 데 가보면 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반드시 두 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과목, 나이대 모든 데에 효용이 있어요. 일상의 공부에 관한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연구는 이 메타스터디라고 해가지고 100년 가까이 여러 개, 수십, 수백 개의 연구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유의미한 거를 통계적으로 결과를 뽑아낸 이 공부법에 대한 메타스터디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개시켜드린 연구에 따르면은 분류를 10가지를 했어요. 공부 방법을. 첫 번째는 이제 분산. 월요일날 공부하고 수요일날 공부하고 금요일날 공부하고 아니면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이게 이제 분산 공부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험 보기. 시험 보기. 세 번째는 이제 설명하기, 배운 개념 설명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미지 사용하기. 어떤 그려보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기억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말하자면 노래나 이런 거에 이용해서 노래 부르면서 기억하기. 이게 이제 기억술의 하나의 예제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읽기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섞어서 공부하기인데요. 다양한 과목들을 섞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한 시간은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은 국어 공부하고 이런 것처럼 좀 다양한 것들을 섞어서 공부하기. 그 다음에 이제 밑줄치기, 그리고 요약하기 또는 필기하기. 요게 이제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공부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효과가 높은 것이 있고 효과가 적은 게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적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밑줄 긋기가 공부법의 하나입니다. 밑줄치기의 이제 효과가 낮은 이유는 학생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학습을 하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읽으면서 밑줄을 칠 때는 많은 부분은 굉장히 많은 걸 치게 돼요. 왜냐면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다 중요한 것 같다 하고 문장에 보면 웬만한 이제 목적어라든가 주어에는 다 밑줄을 치게 되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지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나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거 조금만 쳐놔요. 그러면 이게 과연 글을 쓰거나 우리 선생님이 의도한 바가 맞냐? 보기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잘못된 중요도를 표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을 포함시키진 않아요. 교과서라든가 책들에 또는 이제 문제에 나오는 이런 글들은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유기적인 글 전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정 부분은 남기고 일정 부분은 버리는 것처럼 밑줄을 긋게 되면 큰 그림을 잃게 돼요. 그래서 작은 그림, 즉 밑줄 친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물어보는 시험이라든가 밑줄 친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게 되면 그 문제는 이제 놓치게 될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방해를 준다, 밑줄이.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건데 현대의 학습자들, 요즘에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특별히 중요한데요. 글을 빨리 읽어야 돼요.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평소에 빨리 읽어야 되는데 밑줄을 긋게 되면 읽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밑줄 치는 습관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전반적인 읽기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빨리 읽어야 되는 순간에도 읽기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게 학습자 유형에 따라서 밑줄치기가 유달리 이제 독이 되는 경우나 혹은 이런 경우라면 밑줄치기가 좀 괜찮을 수가 있다 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연령대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밑줄 친 게 대학교 학생들보다 현저히 효과가 떨어지거나 효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먹고 뭐 대학생이 될 정도 되면 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글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다 보니까 중요한 거, 필요한 걸 찾는 능력이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밑줄을 치게 되고, 그래서 효용이 조금 있는 것이고, 오히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밑줄을 치면 더 위험하고 효과가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좀 효과가 낮은 것 중에 이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필기인데,
필기의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즉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효과가 높지 않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좀 비교해 보자면은 같은 시간을 투자하면 다시 읽기가 효과가 조금 더 높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필기 자체를 좀 살펴보면 필기를 할 때 글을 읽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즉 글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필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필기를 한 것을 나중에 읽어서 쓸 정도가 되려면 필기에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읽기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게 이제 효과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을 읽는 중간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 경우에는 기억하기 어려운 이름이라든가 사람 이름, 숫자 이런 것만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필기한 걸 나중에 보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어떤 중요성을 가진지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필기가 아니라 어떤 기억할 때 여러 번 쓰면서 기억하잖아요. 그거랑 유사한 그 효용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네. 많이들 네. 이제 학교든 학원이든 상관없이 필기하게 하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렇게 이 세계 어딜 가나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왜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요? 요거는 교육시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칠판이라든가 이런 데 쫙 적어 놓고 아마 어린 학생 대상으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너 다 필기해 놔라 나중에 검사할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적어 주시고 그것을 옮겨 적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효용이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필기도 여러 가지 종류 있는데 요거는 그야말로 이제 옮겨 적기잖아요. 그리고 옮겨 적은 걸 나중에 읽어보라는 메시지잖아요. 선생님이 중요한 걸 다 모아가지고 짧게 글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나중에 읽어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필기를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효용이 있다. 즉 그냥 글 하나를 써보는 것이고 그걸 다시 나중에 중요하니까 읽어봐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나는 필기를 안 하면 정말 불안해. 네. 이런 이제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필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막을 수는 없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네네. 필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필기를 한다면은 네.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필기를 하면 좋을까요? 필기량을 줄여야 되는데 필기량이 줄려면은 그림 즉 그 구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거나 뭘 할 때도 큰 내용이 있고 거기에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과 세부 사항들을 구별을 해서 필기를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구조 파악에 도움이 되겠죠. 구조 파악 연습 자체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디테일은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큰 줄기만 적으려고 노력하시면은 필기 중에는 이 방법이 좀 좋다. 특히 이 방법은 이제 수업 들을 때는 이 방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시험 보기입니다. 시험 보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판단을 받아봐라. 요거가 이제 핵심이에요. 시험 본다는 거는.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타인이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시험을 보고 그걸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시험이 더 중요해져요. 요거는 굳이 한 가지로 한정돼 있지 않아요. 즉 내가 어떤 연습 시험을 봤는데 이 점수가 나왔어. 친구한테 몇 점 나왔어 얘기를 하는데 친구의 그냥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걸 얘기를 하고 친구가 그걸 듣는 것 자체가 피드백의 한 종류가 되죠. 그리고 선생님과 피드백이 있을 수가 있죠. 선생님이 시험을 봤어요.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고 채점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봤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점수를 봤다는 것 자체가 피드백의 일종이에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줄 수가 있잖아요. 특정 문제나 너는 이런 방법으로 좀 공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어떠냐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간단하게 그냥 선생님한테 점수를 알려주는 것 자체가 피드백이 된다. 부모님과도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단어 시험은 이런 점수가 나왔어요. 부모님이 아시는 것도 피드백의 시작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어로 이제 practice test인데 그야말로 연습용 시험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자근자근한 시험을 여러 번 보는 거랑 큰 시험을 한 번 보는 것 중에는 연습 시험을 여러 번 보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사람을 좀 안정시키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좋은 복습, 즉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시험을 딱 봤는데 어떤 부분이 약해요. 그럼 거기도 공부하면 되고 잘하는 건 이제 공부 덜 해도 되고 이런 걸 꼭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가장 높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시험 보기. 공부 방법 10가지 중에 효과가 큰 것 중에 하나. 두 번째로는 분산 연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부를 하루에 조금씩 매일 하면 도움이 된다. 즉 영어도 영어책을 읽을 때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 읽지 말고 하루에 30분 또는 1시간씩 매일매일 읽도록 하자. 요거는 연령대를 따질 수 없고 과목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과목에 모든 연령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뇌 과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한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면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게 효과가 높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심층적인 것과 피상적인 것. 피상적인 거는 간단한 거예요. 뭐 사실 같은 거 기억해서 사지선다에서 오지선다에서 이렇게 맞추는 거. 그런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유추라든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또는 이제 어려운 수학 문제, 처음 본 수학 문제인데 여태까지 공부했던 걸 이용을 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심층적인 그 처리라고 하는데 심층 처리 이런 부분에 분산 학습이 특히 효용이 크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는 확실히 효용이 있고 여러 가지 과목 나이대 모든 데 효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학교 가면은 공부법 가르치는 경우는 이제는 많아졌어요. 뭐 하버드라든가 이런 코넬 대학교 이런 데 가보면 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반드시 두 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시험 보는 거, 분산해서 공부하는 거. 요거는 효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따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방법들은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아요. 물론 조금 더 좋고 좀 더 나쁜 게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밑줄 긋기 자체는 연구 결과에서는 다른 것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줄 긋을 때 그냥 밑줄 긋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밑줄 긋기 때문에 섞여 있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사실상 이 분석을 해보면 그냥 읽기와 밑줄 긋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밑줄 긋기 자체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공부를 하실 때 밑줄 긋기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다. 일공심, 일상의 공부에 대한 심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법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컨텐츠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